네, 안녕하세요. 염성인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따가 2시 반에는 좀 나가야 돼서 좀 미리 좀 찍고 있는데, 뭐 어제 사실 제가 일찍 좀 찍어 놓다 보니까 이제 5시에 그 세제 개편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제, 막 저녁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증시가, 이게 사실 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재료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 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재부 세제 개편 저거부터 좀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증시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고, 또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도 주가도 좀 상당히 좋았었는데 뭐 악재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한국에서 미용 성형 시술 받아도 부가세 내야 된다. 원래 환급해줬는데, 그래서 오늘 그냥 바로 직격탄 맞아버렸고, 이게 세금 문제가 지금 완전 증시를 강타시키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도 세제 개편안, KB 8월 전략, 요건 좀 내용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얘기들하고, 페노션, 중국 스판데스 산업 재편, 이제 폴리실리콘 업계, 오펙이 약간 이제 과정화된다. 그리고 기업 분석 좀 많은데, MS 메타, SK 이노베이션, JS 코퍼레이션, LNF, SKC, 하나솔루션, GS건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삼성SD, DLNC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주로 실적이고요. 공시는 스피어, 이게 스페이스X에 공급했더라고요. 현대오토해보, HD, 현대일렉트릭, LTC, BNK 금융지주, LG생활건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여기 이제 8월 1일, 그 국회에 가시면 여기 청원하는 게 또 있어요. 저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걸 또 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기억나시죠? 우리 금투세, 기억나시죠? 우리 금투세 때문에 한번 난리 나가지고 저도 뭐 청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여기 동의했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낮추는 거 반대한다. 거기에 대한 청원이니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동의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기재부에서. 근데 물론 국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안은 아니고 정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좀 화가 납니다. 사실 법인세율도 올렸고 OECD 국가 중에 높아요. 법인세도 되게 높은 편이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이게 이제 결정타죠. 50억에서 10억. 아니, 장기 투자라고 해놓고는 연말마다 그럼 단타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니까. 10억이 대주주다. 참 어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율도 오히려 올립니다. 세율도 올리고, 그냥 뭐 온갖 세금을 다 거두려고 그래요. 지금 감액배당도 세금 내려요. 아니, 감액배당을 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감액배당도 원래 그래서 감액배당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도 좀 파격적으로 해주든가. 그것도 아닙니다. 3억 원 초과하면 35인데 여기 지방세 넣으셔야 돼요. 38.5예요. 35%가 아니에요. 38.5입니다. 물론 이제 뭐 2천만 원 이하는 옛날하고 똑같지만, 근데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결국 뭐 이게 3억 이상 받잖아요. 대부분 대주주들은. 그럼 38.5% 내가 하려고 배당을 더 적극적으로 할까? 지금 49.5인데, 여기 보시면 배당성이 또 40%나 돼야 돼요. 그 이상 돼야 되고, 아니면 배당성이 25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려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또 리츠는 또 제외시켜 버렸어요. 사모펀드. 그리고 지금 적용이 아니고 내년부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내후년, 28년. 그러면 배당을 이제 26년부터 적용되니까 27년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분리과세. 2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세수 효과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오늘 장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더는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죠?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이걸 매기면 어떻게 되는지, 연말마다 또 코스닥 물량 나오고 10억이 왜 대주주인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 저도 왜 장기 투자라고 해놓고 단타를 조장하는지. 거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27.5로 하기로 했으면 세율을 그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아니, 기왕이면 5천 가기로 했으면 5천 특위도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럼 좀 파격적으로 부동산의 주식으로 물고 투기 좀 팍팍 이걸 밀어줘야 되는데, 세금은 역으로 갑니다.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하고 반대로 지금 주식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있죠. 다 급나가잖아요. 왜 연말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익이 나야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많이 오른 거는 팔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시가 무너지면 누가 피해 봐요? 또 갖고 계신 소액주주분들이 대주주가 팔아서 이제 같이 덩달아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영향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또 이것도 이거를 저도 좀 약간 영원히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 막 물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 엄청 오거든요. 근데 왜 굳이 또 이거를 외국인들 못 오게 좀 막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피부과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10% 환급해줘요. 2016년부터 시행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10% 받아요. 피부과에서도. 그거를 내년부터는 이제 안 준대요. 환급 안 한대요. 그래서 오늘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 서비스 하니까 이제 하한가 가고 미용, 성형, 피부과 관련된 기업들 급락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나라 제일 싸니까 이거 한다고 이걸 이제 되돌린다고 해도 외국인들은 오겠죠. 오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부담되거든요. 환급 안 해주니까. 그럼 수요가 좀 줄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껏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 관광도 굉장히 많이 와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내수 살리려면 더 돈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그잖아요. 예. 근데 우리한테 쿠폰은 주는 거는 이제 소비하라고 하는 건 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와서 돈 쓰는 건 약간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부 막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왜 이러는지. 예.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오후에 나왔죠. 장 끝나고인가요? 저녁쯤에 한 5시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냥 이미 NXT에서 20% 빠져버리더라고요. 오늘 하한가 갖고. 물론 여기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동요하지 마세요. 일단 좀 지켜보세요. 예. 이미 하한가 갔는데 어쩔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정말 꾸준히 4,000원부터 좀 거의 8,000원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한 번에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세금 이슈가 주식시장을 완전히 강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좀 너무나 좀 짜증나는 좀 힘든 그런 좀 오늘 하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도 너무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올해 5천 가겠구나. 올해 5천 아니죠. 앞으로 5천 가겠구나. 5천원 가기 위한 이제 정책들이 너무 좋으니까 기대도 많이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번엔 좀 한번 정부 정책 믿어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대도 많이 했고 근데 아닌 거예요. 역시 국장은 또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시청하신 분들한테 너무 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고 제가 또 너무 기대감을 높였나. 왜냐면 정말 상법 개정도 팍팍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세금에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정말. 자, 아무튼 이제 왜 좀 시장이 울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 좀 간단히 미국도 안 좋아요. 지금 빠졌고 금리 오르고 달러 오르고 환율 오르고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 4조 달러 갔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잔치죠. 물가 올랐고 미국 증시는 기술주는 올랐지만 어쨌든 3일 연속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좋았고 바이오가 급락, 테슬라 급락, 17개 제약사의 60일에는 약값 인하해라 이렇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또 관세를 90일 더 연장한다. 캐나다한테는 35% 때려버렸어요. 대만은 20%.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90일 이후에 더 할지는 아직은 결정 안 됐다는 느낌이고 아무튼 또 파웰 의장을 비난합니다. 비난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파웰은 그냥 대꾸도 안 하는데요. 그 다음 물가는 올랐어요. PCE 물가는 2.8로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고 6개월 환산으로 3% 넘습니다. 연준 목표가 2%니까 높아요. 그리고 의류, 가전, 가구, 자동차까지 관세 영향 받는 제품들이 일제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차익 매물, 기술주 피로감, 약가 인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쉬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래서 조금
뭐 8월 출발은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7월 31일이지만 일단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미국 물가인데 이제 더는 안 내려가죠. 2% 이하로 가야 되는데 안 내려갑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올랐고요. 근원도 2.8까지 올랐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물가는 높고 관세 영향 나타나고 이러니 금리 인하하기 어려워요. 소득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도 증가는 해요. 다만 물가는 좀 오르고 있다. 그리고 애플은 실적 좋았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성장. 아이폰 13.5 서비스 매출 역대 최대, 중국 매출 4.4 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낮아서도 있지만 다 좋았고요. AI 우리도 투자한다. 그러니까 애플이 AI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뭔 소리 하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팀쿡도 내년에 시리 AI 업그레이드해서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기대돼요, 사실. 뭐 아직 올해까지는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는 많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도 AI 열심히 투자할 거고 M&A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실적 좋았는데 주가는 시간에서 급락했습니다. 매출 성장 꾸준한데 어쨌든 지금 썩 좋진 않고요. 주가는 영업이익 가이던스 이렇게 155에서 205억 달러. 다음 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의 주가는 하락세고, 예. 엔디제스의 모든 고객 경험을 AI로 변화시키겠다. 다만 그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성장이 제약은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력이 부족해서 더 성장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적은 좋아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죠.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목표 주가 하향되면서 하락. 엔비디아는 중국이 H20 칩에 너네 백도 넣은 거 아니냐. 백도라는 거 이제 원격 조정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 감시하는 거 아니야 너네? 이렇게 또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엔비디아는 뭔 소리라냐. 그런 거 없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빠졌고, 브로드컴 마이크론 급락했고, 특히 마이크론은 삼성이 어제 실적 발표에서 이제 HBM3를 좀 공격적으로 출하하려고 그래요. 가격을 좀 낮춰서 경쟁하겠다는 거죠. 약간 치킨 게임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려로 지금 마이크론 급락. 오늘 하이닉스도 같이 빠져버렸죠. 램 리서치는 내년에 반도체 장비 투자 좀 완화될 것 같다. 그 소식에 장비주가 다 급락했고요. 메타는 뭐 좋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았고 어제 설명드렸고, 아마존 시간에서 빠지고 애플은 시간에서 오르고, 노브노디스크는 또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성장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였고, 피그마 쓰신 분들 좀 계시죠. 피그마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 넘는 250% 상승.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조선 상장했죠. 예,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미국에서 이제 피그마가 급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8월 1일이죠. 예, 8월 1일. 자, 아까 과세, 그래서 과세 한번 설명드렸고, 50억, 실제 보시면 연말마다 이게 뭡니까? 2000년 이후 개인 월별 순배수인데, 실제 보세요. 이 월별로 보면 연말에 팔잖아요. 그죠? 개인들. 팔아요. 계속 그동안 이제 이 대주주가 10억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50억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연말에 이제 보통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 이거 감액배당에 왜 세금을 내는 거죠? 그 법인세 평균이 우리나라가 27.5래요. 이게 지방세까지 합치면. OECD 대비하면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5.4로 높아요. 네 번째로 높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좀 이게 기업들한테 내는 세금은 좀 높은 편이에요. 미용의료,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비용이 느니까 주가는 빠지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어렵고, 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도 교육세를 올려버렸대요. 81년 교육세도. 그러니까 각종 증세, 이 증세는 주식시장의 동력을 떨어뜨리죠. 아무래도. 그래서 주가는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감세지만 한국은 증세로 가면서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외인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 종료 이제 내년에 되잖아요. 이게 25년도 매출 추이 보이시죠? 엄청나죠. 예. 이제 이게 감소하겠죠. 이렇게 되면 환급이 종료. 지금 완전 물 만났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결정은 안 됐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나마 희망할 수 있는 건 이게 이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바뀌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KB 전략에서 좀 요게
그 이은택 연구원이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3조 호황. 그러니까 달러가 약하면 10배짜리가 나온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72년도에 원유, 그다음 86년, 90년에 한국과 일본 증시, 2000년 초중반에 그때 브릭스, 러시아, 브라질 주가. 근데 지금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유가 떨어졌죠. 환율 떨어졌죠. 금리 낮았죠.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환율은 아니죠. 예. 저유가, 저금리는 좀 비슷해요. 흐름이. 근데 만약에 저게 생기면 이 제조업 국가가 좋대요. 저 세 가지 환경. 유가가 오르는 환경. 2000년대 초중반에 유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브릭스가 강하고 한국 증시가 안 오른 건 아닌데 좀 상대적으로 밸류가 높진 않았죠. 근데 지금도 만약에 3조 호황과 비슷하다면 80년대랑 그러면 증시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제조업 국가가 강하다. 그럼 어디가 될 거냐? 이제 그걸 찾아봐야죠. 그래서 당시에 한국 GDP 성장률은 7.8%였는데 한국 증시, 우리나라는 그때 저 성장률이 높은 성장률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좀 큰 국가가 아니니까 막 10% 성장도 할 때도 있었죠. 예. 근데 엄청난 상승장이 나오고 2004년에도 3.1% 성장했는데 주가는 급등. 뒤이어서 경제가 더 성장해버렸죠. 그래서 다음 주도국 후보로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동유럽인데 이 중에 누가 될 거냐?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국이 친시장 정책으로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실강 루머가 요새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은 사실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만약에 8월 말 사중전회에서 신변 이상이 드러나면 후계 구도가 나올 텐데 거기서 후진타오 계열이 권력 잡으면 이거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친시장론자래요. 이제 우리가 주도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장유샤 같은 강경파가 잡으면 이제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죠. 저건 지켜봐야 되겠고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중국이 뭐 시진핑 주석이 지금 계속 집권을 하더라도 친시장 쪽으로 가면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근데 친시장파는 아니잖아요. 시진핑은 반대죠. 공동부유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좀 분위기 바뀌고 있죠. 민간 기업들 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친시장 쪽으로 간다면 한국한테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국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후보 중인 하나예요. 예. 3조 호황에선. 예. 그래서 달러가 좀 많이 떨어지면 이제 그 조건이 좀 갖춰지는데 그걸 좀 지켜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뭐 어디가 달러 약세 기관의 대장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한국도 후보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렇게 세법 개정 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주도주가 어디 있어요. 자, 단기적으로 AI, 배터리, 바이오 등 정부의 다음 정책 수혜주를 주목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기계원전, 방산, 저PBR주를 좀 보자. 이런 내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조선주 좋은 건 아시죠? 이제 미국 진출에 앞장설 HD한국조선해요. 실적도 뭐 너무 좋았고, 다만 현대사무랑 현대중공업의 조선 이익률이 지난 분기보다 좀 감소했던 건 지난 분기에 이제 생산성 개선 때문에 뭐 원가 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 분기가 좀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졌고, 다만 이제 24년 수주한 엄청난 고가 물량들, 요게 드디어 스틸 커팅 이제 건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부터 이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익률은 더 오르겠죠. 그리고 수주도 잘 되고 있고 컨테이너 교체 발주 잘 되고 있고 LNG 해양도 중동에서 4개 프로젝트 입찰 중. 벤처글로벌이 이번에 루이지애나 주에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 내려서 또 LNG 12척 발주해야 됩니다. 예. 이거 미국에서 발주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오션과 현대사모가 지금 LNG 확보분이 작기 때문에 아마 현대사모가 좀 수주 따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조선가 좀 떨어진 건 LNG 28년도 좀 비어있는 게 있대요. 이거 좀 저가로 채우면서 그런 거고 그게 다 끝나면 아마 29년에 또 미국에서 발주가 나오니까 긍정적인 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조선 3사 적정 주가 올렸고요. 특히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좋게 좀 적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선업 협력에도 가장 선두에 설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조선업인데 NH의 정현승, 곽지혁 연구원님이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펀드 조성 결정을 했고 이번에 이제 미국 조선소에다 뭐 짓는 거죠. 짓고 뭐 협력도 하고 정부가 돈을 이렇게 자금 지원하겠죠. 그래서 금융 지원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하나그룹이 가장 적극적이고 HD현대그룹은 이제 헝팅턴 인거스랑 미국 군함 제조사랑 해양 플랜트, 소형 상선 공동 건조를 시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노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NG 운송도 하거든요. 페노션이. 근데 국내에서 이제 미국에서 LNG 도입하면 페노션이 운송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페노션도 보자. 그래서 뭐 조선이야 뭐 우리 좋은 건 다 아니까요. 노파지나 LNG선 이익 기여도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쨌든 목표 주가를 올렸고 LNG가 방어해주고 있어요. 12척까지 늘었고 하반기에 더 늘어납니다. 분기당 400억 이상 나와요. LNG 이 운용을 해서. 그래서 이 벌크선에 좀 변동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 LNG가 잘 방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익의 30%가 LNG선이니까 뭐 PER도 낮고 그래서 페노션도 좀 괜찮은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쪽은 중국의 스판덱스 산업이 지금 재편 중인데 IBK 이제 이동연구원님이 태광산업 20년 만에 스판덱스 플랜트 가동 중단했대요. 그래서 이제 남은 회사가 몇 개 없어요. 중국에 스판덱스. 그 중에 하나가 효성 TNC죠. 예. 그래서 전체 업체 판매비 중에 30 기타 업체들 소규모 이게 이제 18%까지 줄었고 업체도 22개, 11개 과점화. 예. 중국 경기 좀 살아난다면 더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효성 TNC도 이제 과점화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요. 중국 폴리실콘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업체들이 안 좋으니까 100만 톤 매입하고 폐쇄하기 위해 펀드 조성 논의 중이래요. 오펙처럼 하겠다는 거야. 폴리실콘 회사들이 담합해서 야 우리 줄이자. 약간 이런 지금 걸 고민하고 있대요. 그러면 폴리실리콘 공급이 줄겠죠. 중국이 95%입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그냥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게 시행될진 몰라요. 지방 정부는 별로 이런 걸 원치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좀 도전적이라고 하는데 다만 태양광 수요가 낙관적이고 이번 구조조정이 2018년, 20년 구조조정 패턴을 따른다면 28년까지 폴리실리콘 공급 부족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공급 통제 움직임이 발생할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업계가 이렇게 좀 재편한다면 OCI 홀딩스한테 좋겠죠, 당연히. 그걸 언급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폴리실리콘 판가랑 이제 원가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이게 원가거든요. 요 선이 밑에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뭐 중국이 공급을 좀 줄일지 한번 봐야 되겠고, 이 폴리시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공급 축소 기대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석유화까지 했고,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은데, 첫 번째 MS와 메타 실적, 이번에 실적 좋았는데, 핵심은 이들이 기존에 얘기했던 자본 지출 있죠? 그게 48.4예요. 다 합쳐서. 세 개. 메타, MS, 알파벳. 근데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전망을 했잖아요. 다시 바꿨잖아요. 합치면 58.8. 지난 24년이 53.4. 오히려 더 성장했어요. 올해 연초만 해도 성장률 꺾인다 다 그랬죠. 예.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업들은 더 늘려버렸어요. 성장률이. 여기서 원래 1월 거 알았거든요. 밑으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 쪽은 불을 뿜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좀 실적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좀 답답합니다. 2분기까지는 좀 개선되는 모습은 보였는데 흑자는 못했고 3분기부터 원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구매 공제 철회되고 부족은 신규 공장 또 가동돼요. 그래서 적자 확대 불가피하다.
신규 공장 가동하는 건 뭐 해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초기에 이제 비용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반기는 3분기하고 4분기는요. 정유랑 LNG 있죠. SK E&S 여기가 좋아요. 그 실제 실적은 흑자나요. 근데 배터리는 안 좋아요. 적자가 더 커져요. 4분기에만 4,400억 적자. 근데 이거를 정유나 이런 쪽에 메꿉니다. 전반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기는데 도대체 SK온은 언제 흑자 나냐, 정상화되냐,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왔다 갔다 하겠지. 이미 바닥은 찍었지만 SK온이 좀 쉽지 않다는 거, 아직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게 좀 아쉽다. 좀 더 시간은 필요하지만 다만 버틸 힘은 있으니까 좀 있는 필요하고, JS코퍼레이션은 이제 호텔이 본업은 아닙니다. 핸드백 만들어요. 의류랑. 그래서 그쪽이 좀 좋진 않아요. 왜냐면 관세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선수요도 있어서 하반기 업황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호텔은 좋대요. 여기서 우리 아이디어는, 호텔은 이번에 재산세 납부한 걸 보니까 근본에 48억이나 납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재산세 이걸 좀 제외하면, 이를 제외하면 호텔 영업이익률이 17.4%로 1분기 9.5를 넘겼습니다. 호텔 좋다는 얘기예요. 호텔 밸류체인은 의심하지 말자. 다음에 이제 PER은 4배, 배당 수익률 5.5%로 뭐 밸류 매력은 높습니다. LNF는 좋은 평가들 많아요. 그래서 영업적자 기록했지만 3분기에 흑자 날 것 같아요. 드디어 2년 만에. 모델 Y, 주니퍼, 테슬라 여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도 2분기 대비 이제 출하량도 한 45% 증가할 것 같고, 2차 선지 소재 업종 탑픽입니다. 그리고 LFP 양극재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들이 있죠. LFP 여기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양극재, 테슬라, LG엔 소리 납품하고 흑자도 나오고, 그래서 좀 좋게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SKC도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실적 보니까 영업적자 이제 700억 나왔지만 최악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박 판매가 좋았어요. 핵심이 동박이죠. 반도체 견조했고, 그래서 아직 2차 전지는 적자 맞는데 이렇게 매출이 늘면 적자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희망은 보여요. 그리고 석유화학은 아직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동박 수요 증가율을 60%나 증가시켰는데 중국 규제하는 것도 수혜예요. 그래서 분기별 영업적자 축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리기판은 하반기에 상용화 예정돼 있는데 연말에 이건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역시 SKC도 최악은 지났다. LNF는 SKC는 이제 터닝하는 거죠. 하나솔루션은 좋았다가 엊그저께 설명드렸죠, 한번.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내용은 아실 텐데, 이번에 3분기에 대규모 적자 날 것 같아요. 셀 품질 문제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어요. 한국, 말레이시아에서 셀 공장에서 불량이 좀 나왔나 봐요. 정상화 9월. 그러니까 시간 문제예요. 다시 좋아지는 건. 4분기는 좋아지겠지만 3분기 기대가 꺾이니까 그냥 곤두박질 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서 진짜 9월에 좋아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8월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묻혀버렸어요.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익률 좀 개선되는 모습이고, 하반기에 이게 중요하죠. 뭐 어느 건설사나 신정부 주택 공급 확대, 도시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원전이 없어서 결국 주택으로 가야 돼요. 정부가 공급 증가 얘기해주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제 HBM이 없어도 이 개선 가능하네? 이걸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HBM3를 공격적으로 좀 증산을 할 것 같아요. 가격을 인하시켜서. 이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될 것 같고, 반도체 사이클도 이게 이 초반부는 아니죠. 그래서 후반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4도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나 삼성은 확실히 방향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반기가 최악이었어요. 그럼 방향성은 이렇게 가니까 조정받으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좋은 거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어제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가 HBM6용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있죠. 요거랑 28년에 메모리 말고요. 그거 진출하는 로드맵을 공개를 했대요. IR에서. 이게 호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HBM용 TC 본딩, 요게 이제 반도체와 기판을 붙이는 장비인데, 요게 하나비전이 들어와서 지금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 언급을 했대요. 근데 그럼 신규 고객사는 삼성 아닐까요? 3점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3조 원 확보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경쟁 심화,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거는 한미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는 기술력 되게 좋다.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 진출해서 네덜란드 배시가 독점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가져와 보겠다.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론 긍정적으로 보시되 다만 단기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흔들리니까 조금 단기 조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는 이 그림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삼성 SDI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괜찮아요. 아까 LNF, SKC, 삼성 SDI 다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ESS를 좋게 보고 있어요. 예, 북미 생산 능력 증가하고 PER 8배, 27년 기준. 27년에 출하량 15기가 가정하면 AMPC 보조금 받는 거죠. 생산할 때마다 9,000원. 그래서 희망이 좀 생겼다. 삼성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DLNC는 이제 원가율은 좋아요. 그래서 실적 좋았어요. 다만 수주가 없어요, 지금. 걱정이. 그래서 수주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연간 목표 13.2조 수준인데 상반기 2.5조밖에 못했어요. 이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주택은 좋은데 그 토목 있죠? 대형 프로젝트, 플랜트. 이걸 좀 하반기에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올해 목표 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얼마나 반격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SMR 원전도 구체적인 수주 소식은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안정되고 이런 건 좋으니까 하방은 단단한데 오르려면 수주가 나와야죠. 아니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나오든가. 그래서 주가는 요 밑에서 좀 버티고 위는 좀 약간 막혀있는 원전이나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움직이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아주 빠르게 제가 할 거는 좀 다 했고요. 공시도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스피어란 기업이 이제 장기 물품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 이제 놀라운 게 스페이스X에 공급한다고 써 있어요. 공시에 10년간 니켈 합금 있죠.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그거 이 회사는 만든다기보다는 유통사예요. HVM 있죠. 이런 데서 받아서 이거를 스페이스X에 넘겨줍니다. 중간 유통상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간 종합상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최근 10년간 10억 달러로 연간 1,400억 규모예요. 엄청납니다. 이 회사가 1년에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거보다 훨씬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원래 라이프 시멘틱스랑 이제 합병해서 특수합금 공급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특수합금을 공급을 하는 유통사입니다. HVM 특수합금도 작년부터 스페이스X에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HVM에서 이런 거 받아요. 받아서 스페이스X에 넘겨줘. 그래서 HVM도 같이 급등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발사체에 들어가는 요겁니다. 현대오토웨이버는 이제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대 기아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현대일렉트릭은 영국에 변압기 열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LTC 이거 좀 답답합니다. 아니 뭐 주주가치 재고 좋아요. 근데 이거 주주분들 만족하시겠어요? 현금 배당 주겠대요. LSE가 돈 벌면 그걸 LTC 주주분들한테 절반을 그 중에 그러면 실제 들어오는 거 25%고요. 그 LSE는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장비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주겠어요. 많이 못 줘요. 투자도 해야 되고 하이닉스 최대 협력 장비사인데 배당할 돈 있으면 투자해야죠. 주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건데 저 배당 준다고 좋아할까요? 그리고 현물 배당. LSE가 상장하면 공모 주식에 전체 주식 말고 공모하는 주식은 제한적이에요. 250만 주 정도 돼요. 그거에 10%만 주겠다는 거예요. 만족하시겠어요? 예. 그럼 주니까 고맙습니다 이러고 만족을 하냐고요, 주주분들은. 아니에요. 예,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주주가치 이제 재고 보면서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건 절대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거는 주주들은 만족할 수 없는 거고, SK하이닉스의 핵심 세정 장비 회사가 LS인데 이거를 상장시켜요. 전체 영업이익의 99% 차지하는 회사를 상장시키면 LTC 뭐가 돼요? 그냥 껍데기가 되는 거죠. 진짜 알맹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LG엔솔과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래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모펀드가 지분을 절반이나 갖고 있어요. LSE. 그러니까 결국엔 사모펀드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상장해버리면. 그들은 좋죠. 상장해서 주가 오르면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 큰 수익을 내니까. 네. 그래서 이건 소액주주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해서는 안 된다. LSE 상장은 빨리 철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고, 지금 액트 주주행동 플랫폼 있죠.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LTC 주주분들은 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BNK 금융지주 소각 결정이 있었고, 셀트리온은 서정림 회장님이 오늘 무려 220억 샀어요. 장내 매수. 예.
그래서 계속 사고 계시고 이건 좋은 거죠. LG생활건강은 저기 영국의 한 자산운용사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근데 주주권 행사하려고 그래요. 일반 투자예요. 단순 투자 아닙니다. 주주 권리 어떤 걸 행사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아주 빠르게 한번 정리해봤고 곧 나가야 돼가지고 간단히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아무튼 그냥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주식이 다 울고요. 저기 대한조선 조선 정도 보이죠? 인버스가 폭등했고, 예. 뭐 조선주부터 해서 많이 오른 거 주주하는 뭐 SK, LS, 뭐 지주사부터 분명히 이거는 기회는 맞아요. 기다리시던 분들한테 야 이거 기회다 할 수 있지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HVM은 이제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같고 그래서 너무 좀 힘든 상황인데 뭐 오늘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미국이 약가인하라고 트럼프가 공개서만 보냈어요. 제약회사. 이게 바이오의 약제. 세 번째 HBM 경쟁 우려. 삼성 때문에 이게 이제 반도체에 좀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어쨌든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시장이 그냥 충격을 오늘 한번 받아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려면 좀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좀 쉴 수도 있어요. 약간 쉴 수 있어서 기회는 맞겠지만 정부 정책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하루빨리 좀 이게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가지고 뭐 5천 말로만 5천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5천을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제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개인 투자분들 기껏 이제 희망을 갖고 야 이제 드디어 한국도 주식 할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주식 공부도 더 하시고 하는데 뭔 날벼락입니까 이게. 예. 아니 역행을 하다니. 예. 아 저도 이제 진짜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근데 예. 오늘 뭐 그냥 전업종 다 빠지네요. 그래서 이런 좀 말씀 한번 드려봤고 여기서 좀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너무 좀 고생하셨고요. 그 오늘 제가 2시 반인데 다 못 해드린 건 좀 죄송합니다. 아마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 버티자입니다. 예, 뭐 여기서 주식 비중 줄이자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급나가면 기회라고는 보고 있어요. 보고는 있지만 좀 여유 있게 하세요. 뭐 당장 이렇게 회복되기 좀 어렵잖아요. 예, 정부가 스탠스를 바뀌어야 되니까 그 조금 며칠은 좀 고생한다는 각오로 좀 인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그 제가 종합상사 하고 있는데 내일 히토류 종합상사 쪽에서 히토류 한번 영상 만들어 봤으니까 내일 보시고 일요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장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결정됐습니다. 11월 29일 날 부산으로 이렇게 투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내년에 다 갈 거예요. 거기 지역들은 예,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됐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저희가 일단 지금 추진하려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좀 힘들지만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